마지막 화두는 민주당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요즘 민주당이 뭐 사실 상대적으로는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약간 시끄러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네. 당의 정체성 규정을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을 지향을 해야 되는 취지로 말하면서 네. 참았던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분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웬 중도 보수냐? 네. 정봉주 전 의원까지도 등판을 하는 네. 한국이 벌어졌던데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도 보수를 던졌을 때 아까 전에 백분 토론에서 던졌었던 그 멘트 정치적 수사와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100일 안에 부정할 것이다. 너네 부정 못할 거야라고 던진 거고 중도 보수는 너네가 보수라고 차마 스스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깥으로 던져서 뭐 윤상현이라든지 뭐 안철수라든지 그러면은 너네가 중도 보수면 파리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오케이. 근데 당내에서 갑자기 중도 보수 아니다 우리 중도 진보다 아니면 진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대표가 정치적 수사를 던졌을 때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하지 않고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각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내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렸었던 한미 FTA와 그다음에 파병 문제는 어떻게 볼 것입니까? 당시 진보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청 비판했죠. 예.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신해철 씨 비판하셨습니다. 연예인 1인 릴레이 시위 같은 거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진보적 스탠스의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었던 비전투 파병을 했었던 보수적 선택이었을까? 저는 국익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 그동안의 스탠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재명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했느냐 노무현의 유산을 따른다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감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실용주의를 많이 말씀하셨고 네. 요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3차 토론 때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이 서문상현 정신이라고 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서문상현 이제 네 글자로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겁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저기 사기 기자님 좀 끊어주세요. 너무 킹 받아서 못하겠어요. 사기 깔때기. 그 말을 하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네. 저는 그때 당시부터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 초반 그룹이라고 생각되는데 워낙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실력으로 뚫어낸 게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매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참모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실력으로 네. 여기까지 오신 분이니까 이걸 계승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상인적 현실감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대중의 시선을 잘 읽는 또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 나쁘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의 유능한 정치인이니까 이거 이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 중도 보수도 결국은 DJ부터 파생됐다라고 얘기가 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DJ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중도 보수에 반발하면 안 됩니다. 근데 DJ를 따르고 노무현의 적장자 이런 표현에 벗어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에서 출마해서 박정희 박근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 본인이 국회의원 후보 나갔을 때는 박정희 기념관도 얘기하셨던 분이 중도 보수는 안 된다라고 엄청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실명 언급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김부겸 총리. 그래서 대한민국 총리는 앞으로 선출직 출마나 앞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고서는 총리 안 시켜야 된다. 나는 대한민국 총리 중에 제대로 된 총리가 없는 것 같아. 황교안 총리부터. 우리 당이었던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지금까지 정치적 커리어를 이상하게 이어오려고 하는 전직 총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총리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김부겸 총리는 중도 보수에 발끈해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나는 김부겸의 참모였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박정희 때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재임 기간 중에 경제 성장한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꾸준히 얘기해왔고 중도 보수 정도도 저는 인용할 수 있는 통 큰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그럼 바로 박정희 띄고 박근혜 얘기했었던 김부겸 국회의원 후보 경력이 다 나와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오찬석 평론가의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가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가지고 진보 언론들이 사실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 네. 이재명 대표 이런 노선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설을 봤을 때도 그 한겨레에서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거냐. 그러니까 내용을 하면 네가 뭔데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보면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 정책 우회전 예고인가 그럴 줄 알았다로 정리를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겨레와 경향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겠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아젠다가 너무 많다. 민주당 너네 이제 와서 이 진보적인 아젠다 다 버리고 그렇게 표 구걸하고 갈 거냐라고 묻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저 국민의힘이라는 자들이 보수라는 딱지를 다는 순간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일어났는가. 사실상 지금 저 내란을 선동하고 혹은 옹호하는 저 세력,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저 세력은 지금 민주주의 틀 안에서 우리가 제거하고요. 민주당은 너무 많은 스펙트럼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 당이 지금 모든 스펙트럼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을 때 사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라 보기가 어려워요. 그 입에서 우리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적절한 타이밍과 내용이라고 보는 바인 것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펙트럼을 그러면 조금 우로 또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여기에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가 정말 보수답게 딱 자기 자리매김했을 때 땅을 단단하게 다져줬을 때 진보의 씨앗이 꽃을 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힘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거에 우리가 힘을 다 쓰냐면 5.18에 간첩이 안 갔다 그 얘기로 또 계속 팩트체크 홍범도가 뭐다 또 팩트체크해줘. 야 건국절이야 아니 그 광복절이야. 이런 거에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자 너네는 꺼져. 자고 빵으로 가라 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보수 역할을 해주면 정말 저는 진짜 진보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진짜 이제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던져주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오는 길에 봤더니 현수막에 이재명 중도보수 아닙니다라고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사람들이 참 바보야. 국민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통 현수막 보잖아요. 그러면 다 보잖아. 이재명 중도보수. 이재명 중도보수?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비명계 인사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 매불쇼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일가를 개개인 낱낱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배은망덕하다 이런 평가를 했던 거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젊은 애들한테 내주고 이제 대충 이렇게 책 좀 읽으시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착한 2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임종석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일 했는데 알아보라고. 이런 일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오창석 변호사님? 네. 유시민 장관급 정도가 되면요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시민이란 이름이 워낙 커서 이 사람이 그냥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시민 장관의 엄청난 빠로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보좌관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다 해봤죠. 심지어 네. 잡혀가면서 전두환 개대가리들아 이런 식으로 일가를 할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인 인생이었어요. 100분 토론 진행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렇네. 네.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낙선했지만 도지사 출마도 했고요. 낙선했지만 대구도 출마해봤습니다. 엄청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했었던 대통령을 눈앞에서 잃어본 슬픔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대통령 해보란 얘기 안 갔을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있었겠죠.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유시민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들이 설득을 했대요. 흔히 말해서 우리 본류가 아니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라 보는데 친노에 걸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걸쳐 있어서 이재명 판으로 넘겨줄 수 없다. 너라도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설득했고 윤시민 장관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유시춘 이사장이라고 이제 네, 유시민 EBS. 장관의 이제 네. 누나분이죠. 그분 찾아가서 유시민 설득해야 한다라고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유시민 장관이 지난 대선 때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 계파를 지키고 또는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날뛰었던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선 국면이 돼서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갑자기 이재명 때리면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또는 내 계파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빡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일가라고 표현이 거셌다라고 하는데 표현을 굉장히 낮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석했으면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장관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이재명한테 줄 섰어? 아니 천만의 말씀. 이 사람 뭐 정치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몇 네. 번을 한 10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유시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빛의 혁명이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탄핵 집회에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던 사람들? 저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라이브 보면서 생방 중에 계엄을 맞아가지고 국회 앞에 갔어요. 그거 계엄이 성공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안 죽는 게 이상해.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서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네. 국회 앞에 있었다니까요. 그럼 독일에서 TV로 봤던 김경수 지사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먹힐 것 같아요? 나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럼 착한 2등이 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중하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당신의 길은 길다. 인생 기니까. 이번 판때기 네 판때기 아니니까 정신 차려라 제발. 라고 열어준 거고 김부겸 총리는 이미 총리도 찍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본인의 네. 역량을 다 증명했습니다. 이 사람 대선 후보 출마 안 해봤어요? 과대평가하지 마라. 네. 했어요. 과대평가하지 마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찍어서 총리 시켜준 거지. 그때 기사 지금 찾아보십시오. 유은혜 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 총리 하마평 올랐어요. 여자 총리 한 명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 번은 TK에 김부겸 총리가 정계 은퇴한다고 하니까 총리를 해주는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괜히 책 읽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얘기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깊어지거든요. 왜냐면 깊은 사랑이에요. 그 급이 돼야 언급할 수가 제일 있어요. 빡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김부겸 총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래도 조언그룹 정도로 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는 다시 합류해서 열심히 하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종시로서의 완전 이전은 본인이 모셨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또다시 경남도지사 그렇죠. 나갈 수 있는 네.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착한 2등을 따르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했으면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임종석 씨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언급을 네. 하고 싶지 않고 이분은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기초자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에서 혹시 네.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오창석 씨가 했던 얘기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실제 유시민 작가가 여러 사람이 열거했던 얘기들 중에 네, 혹시 아니요. 네. 저는 그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는 도리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유시민 작가를 때리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말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언론도 많고 혹은 또 여러 뭐 글 쓰는 그런 분들이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요? 왜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당연히 기억하셔야죠. 거기다가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 지금 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할 때 언론에서 부쩍 나한테 마이크를 들이댄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매일신문에서 정봉주 씨가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한 거 우리가 왜 중도부수냐 예를 들어서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매일신문에서 정말 크게 실어줬더라고요. 매일신문에서 왜 실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일보가 박지원이 하는 얘기를 크게 실어줬더라고. 왜 실어줬을까요? 그냥 당원, 너도 당원, 나도 당원, 다 당원인데 오창석 여기 와서 이렇게 실컷 얘기하는데 실어줍니까? 안 실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덕분 씩씩한데요, 뭐 이제 지금은. 네.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해보셔라. 네. 당신들이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라. 그리고 컨텐츠로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해라. 네. 이재명을 까는 것으로 재미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는 꼭 묻고 싶었는데 뭔가요? 그 배우 김세론 씨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음주 사건 이후에 네. 생원고를 겪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기인한 바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그만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1,009일 정도로 보자면 그중에 김세론 씨 보도가 5,000건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니까 네. 이거는 진짜 보면 너무 본인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댓글창 맞고 얼빡샷을 찍었다. 논란 즐기냐. 못 고치는 SNS 병이다. 스트레스 술로 푸는 스타일이다. 자숙은 의문이다. 관종 폭주 언제쯤 멈추냐. 복귀? 벌써? 응 아니야 돌아가.
또 비싹, 잊혀지기 싫은 발악, 기어코 복귀, 환장의 복귀, 알바 뜬금 공개, 생활고 인증하려고 하느냐, 인증 무리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너무하네요. 5천 건 네. 이상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선 저는 너무 좀 역겨운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나서 나오는 것들은 악플의 폐해라고 또 하나같이 쏟아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악플 물론 악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많이 봤는데 야 맞습니다. 악플 잘못했죠. 그러나 기자들 언론들이 이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없으면 악플도 없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진짜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론 잘못했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옹호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본인의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기억하고 썼느냐. 그 네. 얘기를 정말 묻고 싶고요. 이게 첫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아까운 목숨들이 갑니다. 나이가 20대 정말 어려요. 어린 일찍 데뷔를 사람이에요.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음주운전 잘못됐지만 음주운전 하면 죽어야 됩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정말 선이라는 거 다시 또 존재하는데 그 선이 사람마다 달라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긴 맞아요. 음주운전이 잘못됐으니까 욕하는 거지라고 말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는 거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좀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정말 네.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